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E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발틱 해변의 비소츠크 지역에 노바텍이 운영하는 LNG 공장이 있습니다. 이곳의 생산 용량 증설 허가를 러시아 당국이 해줄 것 같다고 업스트림이 1월 11일자로 보도를 했습니다. 구글 지도를 확인을 해보면 저 지역에서 만든 LNG는 아시아로 배달하기는 너무 불리하고요. 오직 팔 곳은 한 곳뿐입니다. 유럽입니다. 유럽. 그래서 노바텍이 LNG를 EU 시장에 팔 수 있다는 것이고요. 최근에 파이프를 통한 가스 판매가 확 줄었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LNG를 더 많이 팔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EU의 가스 부문 제재 경로, 노바텍과 가스프롬의 LNG 사업,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보고, 지금은 러시아 LNG는 제재에서 예외인데 이후에는 러시아 LNG도 서방의 제재로 시장에서 아웃될 가능성을 검토를 해보고요. 그러면 이 경우에 삼성중공업은 아직 노바텍과 비즈니스 관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약관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시켜 나가는 게 좋을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노바텍의 설비 증설 규모는 현재 연산 66만 톤, 아주 조그만하죠. 이걸 연산 89.5만 톤으로 대략 한 36%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원재료인 가스는 어디서 오는가? 그 인근을 가만히 보면은 가스프롬이 유럽으로 보내는 가스 파이프 노드스트림 1 and 2가 출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노드스트림 1에서 연간 한 55bcm을 보냈던 것인데 이게 폭발 사고로 0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저 노드스트림 1, 2는 언제 재가동될지 현재로서는 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바텍의 LNG 플랜트와 가스프롬의 그 파이프까지 대략 한 40km만 연결시켜버리면은 그러면 원재료인 가스는 얼마든지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저 정설시키는 것은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비소츠크 LNG 공장은 노바텍이 51%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22년에도 용량을 초과 가동해서 스칸디나비아 반도 지역과 리투아니아 이런 데 유럽에다가 LNG를 아주 신나게 팔았다는 겁니다. 유럽에서 22년에 천연가스 대란이 이제 진행됐었잖아요. 노바텍이 비소츠크와 야말 지역에서 만든 LNG를 수입하는 것, 그것은 제재 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exempted from the sanctions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재는 러시아 에너지 산업에 여기서 오일과 가스입니다. 또 LNG 설비에도 포함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러시아 에너지 산업에 EU의 돈, 기술, 장비, 인력 지원 이런 거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안 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자기 스스로 만든 LNG를 싣고 와서 팔겠다는데 그것까지는 아직은 제재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LNG에는 꼬리표가 없으니까 유럽이 지금 LNG 저장 창고가 지금 텅 비어서 바닥이 더 내리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빨리 그 LNG 저장 창고를 채워야 되고요. 작년 가을 기준입니다. 채워야 되고, 그래서 겨울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LNG 확보하려고 완전히 비상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노바텍의 LNG 수입을 그냥 봐줬다는 거죠. 예외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브뤼셀에 있는 연구기관인 브리겔이라는 곳이 가만히 산수를 해봤더니 22년 유럽의 LNG 수입 총량에서 대략 16%를 러시아에서 수입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스파이프 운영하는 곳이 가스프롬 아닙니까? 그 가스프롬은 민간 기업을 내세워서 벤처 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발틱 LNG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6년부터 1,300만 톤 LNG를 유럽에 팔고 싶다. 그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바텍과 가스프롬을 다 합치면은 노바텍이 연간 2천만 톤, 그 다음에 증설하는 거 대략 한 90만 톤, 그 다음에
발틱 LNG 프로젝트 가스프롬이 하는 거 1,300만 톤 다 합치면 대략 한 3,400만 톤에 육박하는 대규모 LNG를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 팔겠다는 겁니다. 예? 가스 수출이 막힌 러시아가 LNG에 집중하는 거 아닌지 이거 주목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23년 이후에도 러시아 LNG가 유럽 시장에 제한 없이 팔릴지 이게 상당히 의문입니다. 지금은 가스 대란이 진정되었고요. 이제 다음 단계가 되면은 러시아 LNG도 제재 받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이제 뒤에서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 러시아 LNG 수입업자에 대해서 하여튼 그 엄청난 비난도 쏟아지고 또 항의 시위도 작년에 계속됐다는 거 이것도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비소츠크는 조그만 섬입니다. 인근에 러시아 오일 기업인 룩오일의 오일 제품 수출 터미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비소츠크의 LNG 설비는 2019년부터 가동됐다고 합니다. 33만 톤 트레인 2개 운용되는데 저장 용량은 한 4만 2천 톤, 4만 2천 큐빅미터에 불과해서 그리고 하역 능력은 한 3만 큐빅미터. 그래서 지금 그 표준 사이즈 LNGC 액화천연가스 운반 선박이 17.4만 큐빅미터 용량이니까 비소초크에 있는 거 저거 가지고 이 선박 하나 다 채우려면은 한 5번 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선박이 5분 1도 못 채울 정도 아주 소규모 설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이제 그 증설한다는 것이죠. 저 회사 원래 저 설비를 만들었던 회사는 프랑스 에어 리퀴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 이름을 리퀴핀 기술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작년 9월, 22년 9월에 이 에어 리퀴드사는 러시아에서 이제 출소하겠다 발표한 거죠. 왜냐하면은 그 EU 법을 적용받아야 되고요. EU가 그런 법을 집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기업은 EU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하니까요. 근데 이제 출소한다고 할 때 출소를 그냥 안 가버리면 안 되죠. 질서 있게 사업 관계를 이제 종료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러시아 팀에게 합법적으로 양수 다 해주고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노바텍이 인수해서 확장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노바텍은 하여튼 이 LNG 사업 애착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LNG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소츠크에서 생산되는 저 LNG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서 그 인근에 풍력 발전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한 90메가와트 정도 풍력 발전소가 있는데 거기서 생산한 그린 전기를 이제 사용하기로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EU 같으면은 탄소 국경세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EU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탄소 발자국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적어야 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LNG도 생산할 때 그린 전기를 사용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하튼 그 노바텍은 아주 눈물겹게 살아남으려고 이제 발부둥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그 아크틱 LNG2 프로젝트입니다. 노바텍의 LNG 야망이 그대로 묻어 있는 곳. 아크틱 LNG2 프로젝트인데 이게 지금 연산 2천만 톤으로 아주 대규모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유럽의 제재로 대략 한 8개월 가량 이제 중단이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 그 아크틱 LNG2 프로젝트 주도하던 그 서방 기업이 프랑스의 테크닙, 그다음에 이탈리아 사이펜이었다는 겁니다. 이거 다 삼성중공업과 같이 비즈니스 많이 하는 곳이 아닙니까? 테크닙과 사이펜. 그래서 저 사이펜은 드릴십도 그 용선해 가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테크닙하고 사이펜의 조인트 벤처인 기가즈, 그 본사는 파리에 있었는데 이 기가즈가 이제 저 아크틱 LNG2 프로젝트를 76억 달러 정도로 수주해서 좁게 이제 비즈니스 해왔는데 그것도 출수를 해야 했다는 겁니다. 이거 다 작년 봄 일이죠. 한 5월경 그때. 예? 왜냐하면 EU 법을 받으니까요. 이거 다 제재했다고요. 그래서 출수를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출수하는 것도 여기서도 질서 있게 이제 출수하기 위해서 원래 기가즈가 하던 사업을 이제
그 기단이 바로 기단반도 아닙니까? 그 아크틱 LNG 2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저쪽 북극 지역 그 반도 이름이죠. 페닌슐라, 기단 페닌슐라. 그래서 기단 LNG SNC라는 회사를 다시 하나 만들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두바이에 있고요. 그래서 요 기단 LNG SNC 본질은 그러니까 러시아 팀이 양수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기가즈의 모든 권리 의무 관계를 기단 LNG SNC에 다 그 양수양도 해주고 철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 러시아 팀이 다 이제 양수를 받았으니까 그 과정이 한 8개월 가량 중단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노바텍이 얼마 전 영상에서 봤던 내용인데 그 중단되었던 아크틱 LNG 2 프로젝트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삼성중공업도 이번에 그 계약 관계 연장 공시를 하고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프로젝트 핵심은 트레인 한 개당 연산 660만 톤짜리 이 트레인 3개를 건설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 기가즈가 철수할 때 이미 트레인 1은 대략 한 90%가량 진척이 된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거는 23년 말에 가동할 수 있다는 것이고 트레인 2는 대략 한 40% 정도 진척이 돼서 25년 이전에 가동한다는 것이고 트레인 3번은 한 26년경에 가동한다는 게 원래 계획이었는데 원래 계획대로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사실은 그 아크틱 LNG 2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모듈 그 모듈은 중공 조선사들이 그걸 작업을 해왔다는 겁니다. 뭐 코스코나 COSCO, 윗손, 그다음에 PJOE 이런 여러 그 중공 그 조선사들이 작업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중공 조선소도 한 8개월가량 이제 스톱됐다가 최근에 다시 그 모듈 작업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기 기가즈가 그 프로젝트 주도할 때 그 중공 조선소에 유럽산 장비들이 다 배치가 됐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다 뜯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지금 요구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도 지금 그 업스트림에 같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산 장비 다 뜯어내고 중공산으로 대체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중공 조선소 통해서 유럽의 제재를 우회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니까 이거 방치하지 않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노바텍은 아크틱 LNG 2 프로젝트 이렇게 진행시키고 하여튼 유럽에다가 LNG 더 팔려고 저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유럽의 가스 시장과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종합을 하면은 가령 이런 겁니다. 22년 가을경만 해도 겨울 가스 성수기를 앞두고 러시아는 가스 잠근다고 협박질을 막 해대고 유럽은 LNG 저장 설비도 부족한데 그나마 있는 창고는 텅텅 비어가고 있다. 바닥이 간당간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독일 같으면 막 총리가 앞장을 서서 LNG 찾아서 지구촌 발바닥 불나게 돌아다니면서 그냥 있는 LNG 빡빡 끌고 오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비상수단으로 독일 같으면은 그 석탄 발전소 폐쇄했던 곳인데 그걸 재가동 준비까지 다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갈탄 광산을 폐쇄하려고 했는데 폐쇄하기는 고사하고 그냥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갈탄 생산을 더 늘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경단체는 그 가서 갈탄 생산 중지하라고 또 시위를 하고 뭐 하여튼 이런 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LNG 수입 터미널이 부족하니까 오래된 LNGC 그 폐선 직전에 있는 LNGC를 부유식 저장 설비로 재활용하면서 하여튼 가스 대란 극복하려고 막 발버둥 치던 그런 시절이 바로 얼마 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바텍이 유럽에 LNG를 팔러 오니까 못 본 척 한 거죠. 봐줬던 거 아닙니까? 일단 그거라도 받아서 그 창고를 꽉꽉 채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다행히 지금 겨울이 예상보다 따뜻하다는 겁니다. 가스 수요가 예상보다 적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유럽의 가스 창고는 5년 평균 이상으로 지금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가스 가격도 사진 보시면 전쟁 이전 수준으로 지금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
지금 뭐 55유로입니까? 지금 TTF 가격이 많을 때는 350유로에 육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EU는 LNG 고프지를 않습니다. 예. 예? 더 이상 LNG 고프지 않다 이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러시아 LNG 수입을 계속 허용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 오일도 막고 가스도 막는데 왜 LNG는 살려두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유럽의 러시아산 LNG를 아웃시키자. 왜 그럽니까? 러시아가 전비 조달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죠. 막는 것이죠. 이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노바텍의 꿈이 이루어질지 매우 지금 의문이 듭니다. 오일과 가스는 제재를 받고 있는데 러시아산 LNG는 제재 예외인데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근데 원래 LNG라는 거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부 수출 용도입니다. 수출 용도로 생산한다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러시아 LNG를 아웃시켜버리면 매우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러시아에 달러 유입되는 거 차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러시아에 달러 유입되는 거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는 제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가스 파이프를 통한 러시아 가스 공급은 지금 10%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예? 노바텍과 가스프롬은 LNG 수출을 늘렸다는 것이고 23년 이후에는 더 대규모로 지금 증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과연 EU가 허용할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관련되는 사건을 하나 소개하면은 작년 12월 경으로 제가 기억에 남아 있는데 이것도 저도 쭉 흘러가는 뉴스를 봤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유크레인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 파이프가 이 전쟁통에도 계속 가동 중입니다. 가동 중이었다고요. 그래서 러시아가 진짜로 잠그고 싶다면 언제든지 잠글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 즈음에 작년 12월 어느 시절에 러시아 영토에서 그 가스파이프에 화재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와,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저것도 막히나 싶었죠. 그냥 두면 막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사고 나는 거니까. 그러면은 러시아 또 치고 나겠나 싶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스프롬이 그냥 번개 같은 속도로 우회 가스파이프 통해서 유크레인 지나가는 가스파이프에 가스 공급 바로 정상화 시키더라는 겁니다. 즉 러시아는 오일, 가스, LNG 이거 죽자 사자 지금 팔고 싶어서 안달이라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팔 거는 이런 것뿐이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노바텍이 민간 기업이라고 해도 푸틴과 밀착되어 있을 것 분명합니다. 러시아 같은 저런 독재 국가에서 독재 권력과 밀착하지 않고 기업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방 파트너들이 모두 떠난 후에도 원래대로 지금 아크틱 LNG2 프로젝트 이제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꿈을 꾸고 있는데, 근데 한편 러시아는 벨라루스 국경에 군대 다시 집결시키고 있고 그냥 뭐 아파트 이런 시민들이 사는 곳 인프라 같은 이런 데다가 아주 그냥 더티한 그런 미사일 공격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런 짓을 하는데 필요한 달러 결국 LNG 팔아서 지금 조달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또 가령 작년 가을 추수철에는 유크레인 농부들이 농사 지어놓은 그 밀을 다 싹 훔쳐가서 군인들이 밀을 다 싹 훔쳐가서 국제시장에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쟤네들이 도대체 약탈하러 들어온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영국 정부 결정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 LNG도 완전 아웃시켰다는 겁니다. 즉 영국은 러시아산 LNG 안 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EU의 다음 러시아 제재 타겟은 러시아산 LNG 수입 이거 금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런 방향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삼성중공업은 노바텍과 거래 관계가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겁니다. 지금 합법적으로 손해 없이 이 계약을 함부로 취소하면 손해배상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없이 합법적으로 계약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남아 있을 겁니다. 가령 대우조선도 취소했고요. 현대중공업 이전시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세계 질서에 순응하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러시아가 세계 질서를 어기고 불법 침략 전쟁을 일으켜서 무차별 죽이고 부수는 그런 범죄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자유와 정의의 기준에서 러시아를 제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제재에 동참하는 것이 저는 원칙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예, 이건 뭐 이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 수주는 받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노 땡큐 해야죠. 근데 이 점은 이런 점을 세계 시장에서 명확히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삼성중공업의 고객들이 이런 사실, 즉 삼성중공업도 러시아 제재에 원칙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미 받은 수주, 즉 기성 계약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이제 그 고민이 되는 것이죠. 핵심은 제재로 인한 위험 부담을 상대방에게 완전히 전가시킨다는 전제에서 이거 이제 추가로 법 기술이 동원돼야 되겠죠. 상대방이 돈을 주면서 기성계약 이행을 원한다면은 이 정도는 해주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철수하더라도 질서 있게 철수해야 되니까요. 네, 그렇고 또 뭐 필요하면은 다른 곳으로 그 계약 이전시킬 수도 있는데 이거 계약을 누가 이전 받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고 그 과정에서 쉐빙 LNGC 이제 건조하는 게 선박 건조하는 게 남았는데 그 핵심 그 부품이 바로 프랑스 GTT 화물창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지금 제재 받기 때문에 이거 아마 사용 불능의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된 이전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상에서도 살핀 것처럼 프랑스 GTT 화물창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은 상대방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한국산 화물창 KC2 그러니까 KC1을 개선한 겁니다. 개량한 거 KC2 이 KC2 이 사용을 상대방한테 제한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경우 위험 부담을 전부 상대방에게 이전시키는 법 기술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계약 과정을 꼼꼼하게 위험 부담을 상대방에게 이전시키는 계약 조항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